자, 좋은 것을 내가 써보고 좋아서,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더니 그 사람들도 또 좋아서 소개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쓰게 하는 이익을 베풀어 나가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하는 대신에 내한테 비용을 주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 이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봤더니 정말 치약 하나도 정말 싸게 팔더라. 정말 화장품이 좋고 싸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라. 당신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하고 남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라 이겁니다. 물론 먼저는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해야 돼요. 원칙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 중심의 사고. 그 반대 개념은 뭐냐면요, 이익 중심이에요. 자, 내가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주변하고 자기 마음속이 시끌사끌해요.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어디 등록돼 있는데 좀 밑에 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등록된 데 가서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거기 있으면 도와줄게요. 오면은 나 못 도와줍니다. 절대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세요. 이러는 사람은요, 마음이 시끌사끌하거나 주변이 시끌사끌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아는데도 이 사람이 오면은 내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글쎄 오면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뭐 다른 가족들 이름으로 등록하면 누가 알긴 알겠어요. 거기서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죠. 어차피 거기서 성공 못할 바에는 여기 와서라도 하는 게 회사도 좋고,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이게 회사도 이익이 되고 자기도 이익이 되고 당신도 이익이 되겠네요.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이 안 좋은데도 내가 좋으면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이제 나쁜 사람이고, 아마 그런 사람은 애터미 사업자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 선은 통과한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어떻든 그 선은 넘어왔지만은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은 하는 사람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는 이익이 되니까 한다 이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도 회장님 어떤 사람이요,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센터 일을 하는데 그 센터가 뭐도 안 되고 뭐 잔소리하고 센터장이 무슨 센터비 안 나온다고 맨날 방마다 불 끄고 다니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못하겠다고 막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차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내 밑으로 데려오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회사도 좋지요.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지요. 그러니까 다 좋으면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좋아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버리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라인에 가갖고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이쪽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물고 뜯고 하다 보면은요, 간이 많이 시끌사끌해져 가지고요, 그 사람 온 것이 큰 손해가 봐. 차라리 그 사람 안 오고 조용하게 일을 했으면 차근차근 커져갔을 건데 그 사람 들어와 가지고 회사에서 징계를 먹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시끄럽고 자기 속도 시끌사끌하고. 이게 이익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잖아요.
좋다, 이익이 되면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고 이익이 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공을 안 해요. 좋으니까 그 좋은 쪽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또 다른 데로 또 간다고 그래. 왜?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 데려왔을 때는 좋지만은 뺏기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는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더 이 약 딱 물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치면서 자기가 자기 본을 못 이겨가지고 이따위 사업 때려치운다고 그러고 자기가 때려치워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지만 손해지. 꽁쳐만 줍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좋다고 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거 하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그거는 애터미는 그런 사람 있지도 않으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한다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원칙에 맞으면 하고 원칙에 안 맞으면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잘 되려면 원칙 중심으로 가야 돼요.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겠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앞으로 이 얘기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매일 맞는 수당이 훨씬 더 많아야 돼. 그런데 거의 맞는 것이 없다가 직급만 딱 달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쫙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냐? 엉터리 같이 맞춰가지고 직급 위주로 가고 있는 사람이야. 평소에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소비자 집단에 의해서 맞아지면서 그러면서 직급 유지가 되는 사람하고 매 주간 맞는 이 수당이 없이 지금 판매 관리자 그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 관리자 수당만 나오고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니면 조직 관리자 수당하고 이것이 2대1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비슷한 사람들은 조직 위주로 가고 있다, 직급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 주인물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고 센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것도 이런 이제 매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데도 꾸역꾸역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깨달아요. 나중에 박살이 나고 나서 쓰러져서 누워져서 깨달았다가 이제 일어서면 다행이고 그대로 계속 퍼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와 원칙에 맞도록 일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그래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근데 복잡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잡해. 내가 항상 복잡한 문제, 머리가 복잡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자, 그거는 안 됩니다. 회사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일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잘 되느냐? 잘 돼도 문제가 생겨요. 왜? 보냈던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끌거대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내 밑에 와서 또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또 속이 썩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문제는 복잡한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것이 없어진다. 복잡한 것이 없어야만이 혼잡입니다. 혼잡한 것이 없어야만이 실제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싸게 파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싸게 팔아.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그런 유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그 사람이 꼭 나한테 와서 일하겠다고 안달복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라인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스폰서 밑에서는 절대 일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 A라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잃어버릴 사람이니까 더 손해나는 거 없죠. 근데 갈 사람이 내한테 와서 A가 이리 와서 붙으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내가 살려놓으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판단을 할 때 원칙 중심으로 해야 돼요. 원칙 중심. 원칙 중심, 말들은 많이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 그런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 중심이라는 말에, 원칙대로 한다는 말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이 뭔지를 봐야 돼요. 원칙 중심의 개념의 반대 개념은요,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 자, 이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 중심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이 사람은 어차피 잃어버릴 사람이니까 손해날 거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 일하고 싶어 한다 이거야. 이 사람도 플러스가 되고, 나도 좋고, 회사도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익 중심이고, 그것이 원칙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하는 회사고, 저는 원칙 중심자입니다.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주변이 복잡해요. 원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이 가다분합니다. 가다분하다는 말 알아요? 깔끔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착착 돼 있고 복잡한 일이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많이 팔아서 회사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직거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회사에 누군가 그 사람이 정보를 들었던 것은 우리 회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애터미 소문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 밑에서 회원 등록을 해서 총판가로 가져가야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PV가 발생해서 그 소문을 낸 사람, 그 위에 사람에게 수당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큰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애터미 회원들 조직 싹 무시하고 내가 살짝 직거래를 해? 그러면은 회사는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익을 여러분과는 못 나누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가는 짓을 회사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망하더라도 그 짓은 안 합니다. 그냥 망해요. 저는 죽을 각오도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이 회사 망할 각오도 가지고 있어요. 원칙대로 하다가 안 되면 문 닫고 망한다. 어떤 사람이 회사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 기자를 데려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해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문 기자가 오고 경찰이 오고 검찰이 와가지고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회사가 문 닫아야 될 회사 같으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지. 당연히 문 닫아야지.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없어져야 될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 중에 애터미가 한 회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와서 조사를 하고 누가 와서 까집어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여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문 닫아버립니다.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 중심이에요. 원칙을 지키다가 망하자, 죽자. 어차피 저는 죽었던 목숨입니다. 어차피 죽었던 목숨이니까 죽으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있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살아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칙 중심으로 간다.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이 밑에서 하든지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비활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물건도 사지 않고 탈퇴서를 내고 6개월이 지나든지, 아니면은 물건도 사지 않고 세미나도 참석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죠. 제명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 오면은 돼요. 그때 오면은.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자기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 사람을 이렇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면은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익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시끌사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이 좀 가다분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항상 원칙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원칙이냐, 무엇이 규정이냐 그것만 따져가지고 그냥 규정대로만 하겠다. 이러는 사람은 머리가 맑아요 항상. 저는 원칙 중심자입니다. 원칙 중심자.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익이 안 되겠냐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 마세요. 가만 놔뒀다가 6개월 지나면 오든지요. 아니면 가라고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버려요. 왜? 규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계산하느라고 머리 복잡하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이 사람이 떠날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을 잘 했어. 그러다 보니까 A가 나중에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온 동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 C라는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겠어요? 아니면 혼란 속에 빠지겠어요? 혼란 속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저는 양심불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고 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차피 떠날 사람 나는 여기 와서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뭐 합니다 하고 회사에다가 글을 줄줄줄줄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사연을.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는 사람 치고 일을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줄줄이 글을 써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씩 써서 보내. 눈도 아파 죽겠는데 거의 안 읽어봅니다. 왜? 읽어보나 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좋고 회사도 좋고 해서 다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한테 전달시켜버립니다. 거의 안 읽어보고 전달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보냈는데 왜 답장도 없냐고 무성의하게.
저는 그런 사람한테 성의를 안 보입니다. 그 사람 계속 지쳐가지고 떠나주면은 회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온 동네가 시끌사끌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또 못해요. 있어봐야. 데리고 있어봐야 그 사람 인생 낭비하고 주변 사람 인생 낭비하고 회사도 여력을 자꾸 뺏겨요. 그건 자기가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 대부분 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정글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아요.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막 물고 늘어지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시퍼런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켜서 일을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A라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그럼 저는 버려요. 이 사람 붙들고 있어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내한테 불평불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라인에 가면 불평불만 안 할까요? 또 해요,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산하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가 다 붙어 있기를 바라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일정 숫자는 떨어져 나가주는 것이 여러분 라인에 큰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건 경험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간다고 할 때 놔둘 걸. 내가 왜 저렇게 잡아가지고 이제는 돈 되니까 떠나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문제는 일으키고 있어. 주변 시끌사끌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 조직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정 숫자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